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딩 초보 탈출 한번 해보시죠. HTML과 CSS 편 챕터 24번 폼 관련 CS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와 함께 폼의 태그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하지만 아직 꾸며주는 CSS들을 배우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CSS 속성 선택자, 두 번째, 인풋 태그의 상태 선택자, 세 번째, 버튼들의 커서 포인터, 네 번째, 텍스트 에리어 태그의 리사이즈 속성.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복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CSS 속성 선택자. 자, 요거는 지금 속성 선택자의 문법이에요. 요소나 태그명을 쓰고 태그 속성명을 쓴 다음에 값을 쓰는 거죠. 그때 대괄호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중괄호에서 CSS 속성명과 속성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왜 다시 얘기를 하냐면요. input 태그가 요걸 좀 잘 쓰거든요. input 태그는 타입의 값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성 선택자를 쓰게 되면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CSS 속성 선택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폼 태그를 썼고요. 폼의 구역인 필드셋으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적었어요. 위쪽엔 텍스트 상자들을 썼고 아래쪽엔 버튼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텍스트 상자 쪽을 보시면요. 패스워드랑 텍스트라는 타입으로 지금 두 개를 줬어요. 자, 그러면 텍스트라는 타입에는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주고 싶고 패스워드라는 타입에는 파란색으로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다 클래스를 주실 수도 있고 아이디를 주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텍스트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패스워드가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텍스트는 다 동일하게 주고 패스워드 타입도 다 동일하게 주고 싶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속성 선택자를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소인 태그명을 이렇게 쓰고요. 태그의 속성인 타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큰 따옴표를 쓰는데 큰 따옴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라고 타입 값을 쓰고요. 테두리로 1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빨간색으로 적용을 했고요. 행복사한 다음에 이 텍스트 파트를 패스워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셔가지고 색깔도 블루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럼 저렇게 파란색으로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처리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버튼은 다 한번 동일하게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풋은 타입이 버튼이 있었죠? 요 쉼표를 쓰시고요.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고 나서 서브미트 타입, 그 다음에 리셋 타입 이렇게 넣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마지막에선 중괄호로 바꾸셔가지고 얘네들을 테두리는 제거를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네이비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한 번에 다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버튼들한테 한 번에 처리도 가능하세요. 버튼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버튼 유형을 줄 때 동일한 CSS를 이렇게 속성 선택자를 통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인풋 태그의 상태 선택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선택자는 그 태그의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인풋 태그의 상태 선택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저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개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태그의 상태 선택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 내부에 폼의 구역을요, 4가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클래스를 박스 01부터 박스 04까지 처리를 해놨고요. 저희는 첫 번째로 박스 01의 주소 입력 관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편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주소를 찾게 되신다면 첫 번째는 주소 입력이 될 거예요. 그건 보통 사용 불가능하게 디제이블드로 막는 게 좋겠죠. 사용자가 이걸 막 변경시킨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밑에는 나머지 주소 입력하는 파트는 사용 가능하게 디제이블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를 박스 01인데다가 인풋 태그들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박스 01이 갖고 있는 인풋 태그에 enabled라는 속성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네, 보이시죠? 첫 번째 거엔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거에 나머지 주소 입력 파트에만 핑크색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디제이블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01이 갖고 있는 input 태그에 disabled라는 걸 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좀 더 진한 회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색깔이 좀 더 진해지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input 태그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구역에는 로그인 창에 관련돼서 아이디 비밀번호로 입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인풋 태그에 포커스라는 초점받은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예시를 위해서 제가 네이버 로그인 창을 이렇게 지금 갖다 놨는데 지금 아이디 입력에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두리가 아이디 입력 창에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비밀번호로 가고 이렇게 초점이 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태들을 포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자면 박스 02가 갖고 있는 인풋 태그한테 포커스라는 걸 주도록 할 거예요. 초점을 받게 되면 네,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아이디 입력에 포커스를 갔더니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에 초점이 가도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구역 세 번째인 박스 03 클래스에는 체크박스를 처리를 해뒀어요. 인풋 태그가 체크됐을 때와 체크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선택자인데요. 일단 이것을 통해서 체크박스가 변경되는 것을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는요, 크기 빼고는 바뀌지 않아요.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박스 03한테 갖고 있는 네, 인풋 태그한테 네, width를 100으로 그리고 height를 100으로 준다. 그러면은 체크박스가 이렇게 대빵만해지는 거는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바꾸고 테두리도 블루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바뀌세요? 전혀 안 바뀌죠. 파란색이고 테두리도 바뀌지 않고요. 체크박스 상태들은 브라우저들이 정해주는 거라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저는 바꾼 걸 본 적 있는데요. 방금 보셨었죠? 여기서요. 이 체크박스 모양 다르잖아요. 이거는 다른 기술을 통해서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눈속임식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강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웹 컨텐츠 꿀팁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인풋 관련돼서 체크되었을 때 체크박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체크드 됐을 때 뒤에 있는 라벨 태그, 바로 뒤에 있는 동색 라벨 태그를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크가 되면 네,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체크가 되지 않으면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는 거 확인되시죠? 마지막 구역은 클래스 박스 04 파트입니다. 여긴 검색창을 처리를 해놨고요.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예시 텍스트를 두었어요. 사용자들이 값을 입력하는 건 value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 뭘 입력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이 예시 텍스트는 placehold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 사이트로 이 placeholder 값을 변경하는 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엔트러 사이트라는 카페 사이트예요. 제가 검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색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좀 투명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글자색들이 흰색이나 회색 계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자를 클릭하면은 이 밸류 값이 보이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와 유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04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먼저 검정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검은색으로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대신 인풋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의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명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때 여기에다 값을 입력하면 밸류 값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흰색으로는 보이는데 여기 예시 텍스트는 회색이잖아요. 지금 흰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컬러라는 걸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실 수 있냐면 박스 04에 인풋 태그에 콜론을 2개를 쓰셔서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시 텍스트 상태를 글자색을 흰색으로 변경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흰색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수업, 버튼의 커서 포인터입니다. A 태그만 유일하게 마우스 오버 시 손모양 커서 처리되는 태그거든요. 인풋 타입의 이미지도 되기는 하는데요. 최근에는 잘 안 쓰는 태그라 제외하고 A 태그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A 태그 말고 나머지 뭐 버튼 태그라든지 인풋 타입 버튼이라든지 서브미트라든지 리셋들도 마우스 손모양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주는 CSS 속성이 커서라는 속성인데 커서 포인터라는 값을 주게 되면 마우스 손모양이 처리가 됩니다. 버튼 마우스 오버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 H1 태그 내부에다가 저희가 A 태그로 링크 태그를 써놨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올리면 저렇게 마우스 손 모양 커서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래에 버튼 태그라든지 인풋 태그에 올렸을 때는 마우스 손 모양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커서 포인터라는 걸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태그랑 인풋 태그한테 커서 포인터라는 걸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손 모양 올라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번째 수업, 텍스트 에리어 태그의 리사이즈 속성입니다. 텍스트 에리어 태그는 크롬에서 사이즈가 변경이 되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아이콘 표시 요거를 드래그하면 사이즈가 변경이 돼요. 브라우저별로 안 되는 브라우저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예시는 크롬에서 보니까 크롬에서는 사이즈가 변경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디자인해 놓은 거에서 사용자가 막 사이즈를 변경해 버려서 레이아웃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사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리사이즈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 내부에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4개를 줬고요. 클래스를 각각 박스 01부터 박스 04까지 처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콘 표시인데 그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사이즈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용자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크기를 막 변경을 하게 되면 레이아웃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걸 한번 보셔야 되겠죠? 논이라는 값은 리사이즈를 안 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라는 속성으로 논을 주시게 되면 사이즈를 변경시키던 아이콘이 아예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수평으로만도 리사이즈 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리사이즈라는 속성을 호리존탈이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바꿀 때 밑으로는 안 되고요. 옆으로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수직으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 03에다가 리사이즈라는 속성의 값을 버티컬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는 이제 안 가지고 밑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은 기본값이에요. 원래도 그냥 이렇게 바뀌잖아요. 원래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 값을 보스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바꿀 수 있게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로 보스라고 이렇게 주시게 되면 수평, 수직 모두 크기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니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문제 인풋 태그의 상태 선택자 중 예시 텍스트를 변경하는 선택자는 정답은 4번. 인풋 태그의 예시 텍스트 선택자는 인풋의 플레이스홀더죠. 2번 문제. A 태그 외에 다른 태그들의 마우스 오버 시 손모양 커서를 보이게 할 수 있는 커서 값은 정답은 1번. 커서 모양을 손모양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커서 포인터입니다. 3번 문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에서 여러 줄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변경하게 하는 리사이즈 속성값 중 기본값은? 정답은 3번.
리사이즈 속성의 기본값은 변경 가능한 보스입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인풋 체크드는 라디오 타입도 되는 건가요? 네, 체크박스랑 라디오 타입 둘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커서 포인터가 다른 태그에도 된다면 링크나 버튼 처리는 어떤 태그에 줘도 되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태그에 줘도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링크 거는 것은 A 태그에만 가능하므로 A 태그에 쓰는 것이 좋고요. 버튼 같은 것도 당연히 버튼 태그에 주는 게 좋겠죠. 태그는 의미론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넥스트 레벨, 트랜지션 속성.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